자, 181페이지 관련돼서 문제 15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지문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지문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인 일부 동그라미 상속인만의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번은 어때요?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전원 보상신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가용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점포 그래서 포. 자, 포괄 유정은 어때요? 자기 전원 다 돼요. 가등기는 자기만 돼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지만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건물의 특정 일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 출처라요. 자,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은 지분과 절대적으로 친할 수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틀렸네. 할 수 없다라는 걸 잡아두시고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 즉 구조상 공용 부분이야. 복도와 계단은 등기 능력이 없죠. 그러면 요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 요 3번과 관련돼서는 제일 쉽게 출제된 게 17회 때 우리가 출제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등기명이 3인이 2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럼 잘라봐요. 그러면 3인이 2인으로 됐어. 그러면 3인이 2인으로 됐다고 생각해봐요.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분이 얼마예요? 바로 자, 3분의 1이죠. 그러면 A, B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분의 1로 됐죠. 그러면 자, 기존의 소유권자 존치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발생했죠. 그러면 요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요거는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즉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영유물권으로서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5번도 X가 돼. 그러면 요 1번부터 3번을 제외한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긴출 빈도니까 1번 지문 별표 하나, 2번 지문 별표 하나, 4번 지문 별표 하나, 5번 지문 별표 하나로서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1번, 2번, 4번, 5번은 반드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원 보상신, 그 다음에 자가용 자점포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결론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죠. 자, 1번 지문은 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1번과 관련돼서는 적순위 확정적 효력으로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본등기할 때 가등기 순위에 의하죠.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에 대해서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그러면 앞에 건물 동그라미. 자, 대지권 뜻의 등기 뒤에 토지죠. 그러면 우리 대지권 등기 한번 외쳐봅시다.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그러면 대지권과 관련돼서 건물하고 토지는 다른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 대지권 등기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다시 한번 암기 코드. 어차피 빨리 풀어야 되니까 대접, 대지권 나왔다 접수번호, 대지권 나왔다 접수번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4번 지문. 보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보기 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3번과 관련돼서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도 맞네.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 순위 전국 등기 효력 중 순위 확정적 효력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몇 번? 자, 3번하고 5번 지문은 빈출 지문이니까 특히 3번과 5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여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접. 그러면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문제 1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17번.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집으로 봐서는 183페이지예요. 자, 부동산.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보도록 하죠. 1번의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하지만 자르고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우리 집합 건물은 네 부분, 즉 한 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얼구가 한 몸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즉 물적 편성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영지주의 1기록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과 관련돼서 특히 후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개시에 따른 분리로서 다시 연습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3번은 등기는 등기 신청서에 기록된 실체적 내용관계가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럼 3번은 뭐예요? 맞는 지문. 우리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무슨 심사주의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지문입니다. 성립요건을 제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제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2번은 틀렸죠. 그러면 4번은 틀렸죠. 4번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은 즉 등기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6조.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자, 그러면 우리 186조는 즉 형식주의. 자, 효력 발생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죠. 거기에 대해서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또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17번과 관련돼서 역시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매수인이 등기 기록을 믿고 동그라미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불인정된다는 걸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 즉 절대적으로 불인정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 법률행위 해석 방법과 관련돼서 즉 자연적 해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문제 18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18번과 관련돼서는 등기의 효력. 우리 아까 샘플을 우리가 해놨으니까 이거는 자,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으로 가죠.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 등기할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때도 협의 분할은 상속을 이미 등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상속이 개시된 때 맞네요. 1번과 관련돼서 오케이.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에 따른다. 자,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에 대해서 보죠. 자, 허무인 명의 등기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의 등기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돼 사자 명의로 등기가 될 때 죽은 자의 말이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X가 돼.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정답은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번 지문을 보죠. 건물 전세권의 등기분상 종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후 등기 저지력으로 인하여 불인터 줄잖아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 전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늘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자, 이중 전세권 안 돼요. 자, 이중 지상권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해 두시라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 똑똑히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럼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요거는 29회 때 출제됐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이 신청과 관련돼서 30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중전세권 X, 이중지상권 X,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불가능하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자, 3번이 되겠죠. 자,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가등기와 본등기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오케이.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18번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지문을 꼭 좀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4번 지문에 대해서 꼭 좀 별표놓고 4번 지문을 잡아야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자, 이중전세권 안 돼. 이중지상권 안 돼요. 말소 등기와 말소 안 돼요. 나머지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등기 요건. 오늘 버릴 게 없어요. 5개.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 5개 늘 출제되는 지문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결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죠. 1번의 등기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잘라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우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해요. 대리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죠.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특히 자격자,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죠. 그러면 전자 신청의 대리는 뭐예요? 대리 신청 가능하느냐? 대리 신청 가능하죠. 특히 자,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누군데? 변호사, 법무사에 대해서. 그러면 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전자 신청은 일반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죠. 즉 자격자 대리인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확정을 좀 해 두시고, 자, 2번은 등기는 신청 절차가 적법하게 하나 무권 대리한 등기라도, 자, 무권 대리 줄 살아봐요. 자, 무권 대리인이 등기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요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꼭 좀 또 한 번 더 확대를 해놔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 추인은 즉 소거표가 있다. 무행위 추인은 소거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 경우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는 후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요 정도만 잡아두면 돼. 중복 등기 자체는 안 돼. 중복 등기 자체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등기는 무효다. 이것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만일 을등기소에 하여할 등기 신청을 갑등기소에 신청하였다면 등기원이 신청서를 을등기소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왔죠. 관할 위반은 절대적 무효라는 거야. 절대적 무효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관할 위반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죠. 자, 관할 위반이야. 관할 위반은 절대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 신청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죠?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원이 제적 규정을 위반하여 청약 없이 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와 법한다면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적 사유가 아니라 업무 처리 제한 사유로서 정말 무슨 사유라고 그랬어요? 5번과 관련돼서 제적 사유 위반 등기는 무효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사유라고 그랬어요? 행정적인 5번 지문이죠. 5번 지문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만 가능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틀린 것 그랬으니까 4번 확인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것. 특히 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요 2, 3, 4에 대해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고 특히 등기 유효 요건에 대한 테마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럼 19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등기 요건 및 등기 요령 및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래요.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1번 지문은 갑의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잘라요. 밥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자, 1번과 관련돼서는 왜 틀렸을까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전국 등기가 아니라 즉 예비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이중 가등기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 두셔야 돼. 그래서 이중 가등기 가능. 그러면 1번은 X.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 없이 말소되었다면 잘라요. 우리나라 등기는 자, 등기와 관련돼서 186조. 186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자 전송 요건이므로 그래서 이번 지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형식주의야. 자, 형식주의.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예요. 186조와 관련돼서 의미를 확인해 두시고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등기는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직접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요 3번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예. 요 정도 나와야죠.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라고 나와야죠.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정으로서 이미 등기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후단을 봐야죠. 보존 등기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그랬어요? 유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다 이랬으니까 틀렸네. 유효죠. 그러면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자,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미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동의가 포인트죠. 그럼 직접 보존 등기는 안 돼.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죠. 그래서 이때는 대의 청구해야지 직접 청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4번은 그러면 결론 X입니다. 5번과 관련돼서 중앙의 토지에 대해서 의뢰 토지에 대해 감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등기 동그라미잖아요. 자,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자, 등기 추정력. 첫 번째, 명문 규정이 없다. 두 번째, 사실의 등기 불인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가등기는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체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쳐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옳은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우리가 보죠.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보시죠. 자, 질문이 등기원인이 정여인데도 매매를 하여 행하는 이전 등기일지라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벌써 1번 지문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아, 이거는 언익행위구나. 언익행위로서 우리는 단서 규정의 효력 규정이 단서 규정으로서 자,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 맞네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질문을 보도록 하죠. 자, 판례에 따르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이중의 보존 등기가 있는 경우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무효 맞네요. 후등기를 전제해서 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3번을 가보죠.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큰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3번 지문에 대해서 보죠. 자,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자, 물건행위가 있고요. 자, 그러면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큰 경우 그러면 요 경우는 물건행위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건행위 자,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건행위보다 크대요. 등기된 양이라는 거네. 등기된 양.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안 되죠. 그럼 물건행위까지 처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를 한다. 그러면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률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자,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물건 변동의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요즘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적 불합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결론 X. 4번의 무효등기 이용에 관해서 판례는 멸실된 건물 줄쳐놔봐요. 자, 멸실된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무효등기 이용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무효등기 이용과 관련돼서 자, 표제부 등기가 있어요. 표제부를 사실의 등기고 각구 얼구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도 누가 없어야 돼? 역시 제3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즉 표제부, 특신이가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은 거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5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행한 경우 실체관계가 부합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즉 5번 지문은 무슨 생략 등기? 예, 모두 생략 등기예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출제가 가능한 것들 몇 개 정리해 봅시다. 1번 확인하고요. 1번 또 언익행위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양적 불합치 3번 꼭 확인해 놓고 자,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문제시 21번에서 꼭 기억해 둘 거 1번, 3번, 4번에 대해서 꼭 찔러놔야 돼요. 문제 2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등기 효력증 추정력. 요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가중치를 본다면 별표 새겨놓고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등기 추정력 단단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담보물건의 등기는 담보물건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에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자,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반대 증거에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이정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그러면 요거는 자, 추정받으면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추정. 그러면 요 추정과 관련돼서는 15회 때 우리 지문으로 출제되고요. 그러면 15번은 등기 추정.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죠. 3번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부합하는 실체 권리관계가 속에 실체 권리관계 줄쳐놓고 추정한 것을 말한다. 3번은 맞고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원을 정면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의 등기죠. 본표시의 등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 그랬으니까 자,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5번과 관련돼서 판례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꼭 짚어볼 거는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밑에도 하나 써놔요.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 자,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은 요거 꼭 조심할 거는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을 지칭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해놔야 돼요.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이야.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즉 동산의 추정력으로서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은 같다 다르다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가중치는 별표가 3개짜리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점유의 추정력까지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22번과 관련돼서는 버릴 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2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쭉 가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틀린 것은 1번 보죠. 가등기는 부동산 물병, 가등기 동그라미.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해서 청구권 또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가등기, 자, 노래 한번 불러줘. 가등기는 계약이 예약.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죠. 신청해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해요. 그러면 1번은 퍼펙트하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죠. 등기는 부동산 물건 변동의 승인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주의다. 2번 자체는 틀렸죠. 186조의 관계, 187조 대항 요건주의 등기. 대표적으로 우리 임차권은 대항 요건주의 등기야. 그래서 문제 23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지문을 보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됐대. 등기 원인은 매매를 유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3번 맞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정정 문정과 같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도 등기 능력이 있다. 4번은 우리가 퍼펙트하죠. 요 4번은 따로 별표 3개짜리야. 권리 능력은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수업 시간에 들었던 미량 박씨, 자, 구로동 조기 축구, 그 다음에 좀 우리 박찬호 장학회, 얘네들은 그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죠. 등기 명의는 그 자체야.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정중 대표자, 관리자들이 신청할 수 있죠. 3번은 등기가 있으면 등기 명인에게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 추정력에 관한 입증 책임은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5개 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몇 번? 4번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24번 하나 풀고 우리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죠. 문제 2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가보죠. 자, 등기는 물건의 전송 여건이며 등기가 원인 없이 소멸을 되더라도 물건은 소멸한다. 틀렸죠? 자, 우리 등기와 관련돼서는 효력 발생 여건이지 전송 여건주의가 아니야. 계속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보죠. 자,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3번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써 종전의 등기와 종전의 선의를 그대로 회복한다. 오케이. 등기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 즉 내용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본다. 특히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 4번 지문은 특별히 관리하셔야 돼. 자, 4번은 따로 별표 하나 딱 해놔요. 내용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5번 지문이 자,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한다.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2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고요. 특히 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결론 잘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아주 좋죠.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재밌다고 또 무리하면 안 돼. 건강을 상실하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